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용돌이 치듯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가처분의 경우에는 실체적 판단보다는 정지할 긴급성이 있는지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직무 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법원이 일단 실체적 판단은 좀 뒤로 하고 지금 정지를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봤고요. 또한 그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서 물론 오늘 네.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될지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 법원 판단하고 내일 징계위 결정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 거기서 징계가 나온다면은 윤 총장이 또 한번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문제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윤 총장은 징계위를 연기해달라 이런 기일 변경과 증인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가 하는 거라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지금 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제가 좀 입수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의 좀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러한 직무 배제 이제 이러한 것은 사실상 해임 등의 이러한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이제 가져온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나 이러한 징계 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이제 그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결정문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사실 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그러니까 아주 그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아주 이유 있다고 그렇게 아주 명백히 인정되지를 않는다. 지금 이렇게 결정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일 징계위 열어서 징계가 만일 결정되면 또다시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법원의 판결과 또 내일 징계위 결정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전국이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냐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징계위원회의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사실 확인 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6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어떠한 사실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봤을 때는 명백하게 그렇게 아주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그런 명백하고 아주 중대한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 게 그거랑 이 징계 회부와는 다르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감찰위원회 그 결정도 결국은 절차의 중요한 훈결 또한 내용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감찰위원들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법치에 근거해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뭐 바로 성급하게 예.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내일 징계위원회를 일단 연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한 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본인이 그 해임의 생각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까?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예. 왜냐면, 이게 뭐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의 지난 그 12월 19일에 이루어진 그 윤 총장에 대한 라임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이루어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그 다음에 또 징계 회부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사실 확인 없이 오히려 결론을 정하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직권남용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 추 장관이 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저희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추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요거는 저희가 하고 추 장관의 계시다. 예.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지금 예. 언론에서 예. 오늘자 언론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추미애 네. 윤석열 동반 사태에 관한 야당도 예. 동반 사태 혹시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예. 예, 왜냐하면 그 사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윤 총장의 경우는 말이 사퇴지. 그 사실은 해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 검찰총장의 그 2년의 임기 보장의 가장 큰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추 장관의 그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방적이고 위법 부당한 이런 조치에 따라서 윤 총장이 그것을 사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 결국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법치 후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당은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릴레이로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총장의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구체적이고 명백한 비위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 사실 확인 후 조치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윤 총장이 정말 그 2년의 검찰총장의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둘 만한 이런 명백한 그리고 구체적인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압박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저는 지난 주말에도 했고요. 릴레이로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그 공직자 자세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 질의사항을 보낸 것이 3개가 있었으니까 3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4일에 내려진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회부. 두 번째,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조작 의혹. 세 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하셨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것을 저희가 대통령께 질의사항으로 이제 보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검찰 관련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거는 보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대통령의 좀 그 책임, 그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좀 답변을 계속 예. 촉구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아까 예, 우리가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법무부에서 4일로 연기를 했네요. 윤석열 총장 요청을 수용해서 4일로 연기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네, 네, 말씀드리고 예. 그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런 것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하여튼 뭐 4일 네. 결정 나니까 그때 가서 좀 보고요. 네네. 그 야당에서 법사위 보이콧 하셨지 않습니까? 보이콧이라는 것보다 원인 제공을 민주당에서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좀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그 우리 당의 그 간사이신 김도욱 간사의 뭐 사보임을 뭐 요청을 하신 거는 예, 이것은 뭐 다른 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뭐 그 개입이죠. 예, 이런 발언을 또 하셨고요. 또한 뭐 그 무슨 저희 당의 이제 그 조수진 의원에 대한 좀 폄하 발언, 더더욱 또 보좌관들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좀 그 법사위에 예, 대해서 법사위 회의에 일단은 좀 참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좀 법사위원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여당의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좌관들이 잘 모셔야 됐다. 이렇게 해서 보좌관들이 또 반발을 하고 했었는데 네네. 사보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의원님 통화 끝나면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통화가 예정돼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로 사보임 됐습니다. 이것도 야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죠? 근데 그 사보임이 그 저희가 법사위 회의에 안 들어간 사이에 좀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뭐 사보임 자체에 대해서 뭐 야당이 뭐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처음에 그 법사위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된 이런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재도 그것이 해소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은 뭐 이런 급작스러운 사보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공수처 문제인데요. 네. 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해서 이번 주 안에 정기국회안에 매듭짓겠다. 결국은 9일 처리하겠다 이 말 같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을 마땅한 수단은 안 보이는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그 국민 여론을 의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 총장의 이번에 그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한 뭐 그 이제 4일에 열리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 결정 사실 근데 그런 것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 공수처가 출범도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데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 야당의 비토권 보장. 근데 이것마저 결국 빼앗으려는 이런 개악의 공수처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정말 강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이를 볼지 그것은 좀 민주당이 오히려 뭔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은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저희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뭐 지난 주에 소위도 열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 소위를 지금 통과를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일련의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의 이제 추이를 보고 강행 처리를 안 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글쎄 아무래도 뭐 민주당도 뭐 국민의 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다.
이것은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주었으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요. 청와대에서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현 상황은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헌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을 뿐입니다. 열린민주당 장욱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표님께서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건데 지금까지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소환이 실시되는데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선관위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기쁘시겠네요? 예, 예. 뭐 당연히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예. 어찌 보면 또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국민소환제 법을 도입할 수 없다. 뭐 이것도 또 사실은 법리상으로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 뭐 예상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어쨌든 뭐 공식 기관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다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이 그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과거에 그 주민소환제에서 예. 보시듯이 이게 요건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예. 아예 발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총선거에 투표율이 있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그 총선거 때 전국 평균 투표율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15% 이상이 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투표율의 네. 15%. 네네. 예. 투표율이 50%라면은 그 15%니까 예. 뭐 한 7.5%가 되나요? 예. 뭐그 정도면 예 할 수 있게. 청구한 이렇게 좀 이후로 완화를 했고요. 청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 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예.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음. 찬성을 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국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직무는 정지돼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뭐 정치적 반대파들이 이런 것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점을 이제 악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죠. 예. 그래서 그 예방 장치로서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시도에서 한쪽 우리가 이제 지역 기반 정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쪽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광역자치단체 숫자가 서명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예방 장치를 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열린민주당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좀 강조하고자 했던 요건은 단순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 더하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4.19 혁명을 폄하한다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한다거나 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요건을 넓혔죠. 예. 근데 뭐 비슷한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폐기됐고요. 좀 올해 맞습니다. 국회도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기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17대 국회부터였다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계속 하여튼 이게 폐기되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꼭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제가 정당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타당의 의견을 물어보면 한 군데도 반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예, 추진해서 꼭 이번에는 이뤄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내비치는 의견은 반대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제 투표로 가면은 통과가 될까요? 좀 우려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론의 감시가 필요하고 주권자가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낌새가 보이면 제가 수시로 또 우리 이동영
작가님을 포함해서 언론에다가 호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네. 대표님 최근에 사보임한 거에 대해서 네, 강력히 언급을 하셨어요. 예, 강력히 네. 반발하더라고요. 뭐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네. 또 아마 그 재판 계류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전 다른 데서 뭐 혹시 어떤 면 모르겠는데 예. 국민의힘 당이나 그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덕흠 의원 같은 분을 국토위에다가 누가 배치했으며 예. 심지어 거기서 그 위원장으로 내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상임위원장으로 예. 야당으로 배분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아무런 해명이나 얘기 없이 멀쩡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법사위 활동하고 있죠. 네,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야당뿐만 아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저야 뭐 늘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사랑해준 정치인이니까 예. 뭐라도 또 헐뜯고 싶었겠죠. 심지어 예. 무슨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하던데 예. 그러면 늘 그래오던 거니까 그만큼 제가 법사위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아픈 지점이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하고 사보임 하면서 각자의 전문 영역으로 갔다 이런 평가도 네. 있던데 네. 이 법사위에 그 희망을 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검찰 개혁 이런 겁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사회생활 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사위를 지망한 거는 어찌 보면 전문성의 면에서나 그간의 경력에 비춰서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별 의문은 없으실 것 같고 당연히 시대적인 과제 그다음에 제가 이 정치권에 불려나온 이유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의 열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표님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던데 활약 네. 앞으로 좀 기대해보고요.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생각하는 윤 총장 어떻게 지금 여당 뭐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진즉 물러나야 될 분이 지금 헌법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지금 계속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예상을 하지 못해서 예.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제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결국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행정지를 한다는 게 법원이 보기에는 좀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해줄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예.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총장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불쾌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으로 또 법무부가 애초에 직무정지를 하면서 얘기했던 우려, 그러니까 총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인의 그 가족에 관한 수사도 그렇고 다른 예. 사건을 또 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를 좀 깊이 새겨서 신중하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대표님 청와대에 또 계셨으니까 뭐 네. 대통령의 스타일도 잘 아시고 할 텐데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평을 해라 인사권자니까 해임을 하든 네. 불시임을 하든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장관 뒤에 숨어 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그렇게 주장해온 의도는 뭐 뻔한 거죠. 우리 윤건영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예. 결국 이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다.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고 와서 이제 그 오물을 묻히겠다. 뭐 이런 발상, 예. 정치적인 이득을 노린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만 생각하고요. 예. 그거를 당연히 지금 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무조건 대통령이 나와서 해라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법치주의하고는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법에 의한 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정 네. 운영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해법으로 동시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동시사퇴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이 집행정지가 취소돼서 총장이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또 사의표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에서 걱정하는 어떤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제기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또 다른 차원에서 예. 이제 정부를 책임진 그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에 정한 절차대로 정도를 걷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지금 뭐 4일로 연기됐습니다만은 징계위 열어서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만약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뭐 법무장관이 해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수순 말씀하신 거네요. 조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총장이라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일으킨 무리나 이 혼란을 감안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예. 실제로 검찰의 조직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옹호하고 나서는 건 아닙니다. 예. 정확히 따져보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총장에 대해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검찰의 독립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선회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예. 그 내면에서는 총장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람은 총장이고요. 또 그런 어떤 총장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고민도 좀 따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나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면은 정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간에 보인 발언이나 또 수사를 통한 행보나 모든 것들이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적인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 예. 이거는 비단 여당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장의 국정감사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또 국감 내에서의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는 검찰총장을 본 적이 없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안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수처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를 시작해서 정기 국회안에 매듭짓겠다. 그게 뭐 9일쯤 될 겁니다. 네. 열린민주당도 이 생각에 동의하신 겁니까? 저희는 먼저 더 앞서서 촉구한 바가 있고요. 예.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논의가 예. 지금 대한변협 회장께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목리를 부리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아니라고 하더라. 예, 예. 심지어는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예. 이제 어떻게든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예. 현행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확인된 이상 예. 그거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4월 보궐은 어떻게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저희 후보는 열린 추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 향후에 이제 그건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변화가 예.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독자 후보를 내고 완주하게 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한번 세게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당의 당원분들께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하여튼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데 우리 후보 또는 우리의 선거운동이 보탬이 되는 쪽으로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면 돼요. 이 민주당의 세대표 체제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 합당 이야기가 좀 진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쑥 들어갔네요. 그런 얘기가. 그때는 이제 다 새 후보님들 공약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 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루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직 그러면 뭐 구체적 얘기가 나온 건 전혀 없겠네요. 예, 공식적인 얘기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이동의 뉴스 면승부 2부 기자 언박싱 시작합니다.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거고요.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는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좀 이제 떨어져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한 효과가 난다고 하기에는 또 이제 지난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이 영향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이랑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 오히려 현 추세가 이어지면은 한 1, 2주 뒤에는 하루에 한 10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뭐 계속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날씨도 최근에 확 추워졌잖아요. 이게 바이러스 생존에 겨울철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보려면 한 2, 3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백신 아니겠어요? 치료제나? 맞습니다. 백신 문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백신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그 미국 제약회사죠. 모더나가 임상 3상을 완전히 마치고, 지난번에 중간 결과였는데,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예방 효과가 94.1% 최종 나왔다고 해요. 그때 중간 결과 때 94.5%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는 중증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예. 플라시보 맞았던 사람만, 위약을 맞았던 사람만 중증 환자가 나왔고, 어쨌든 앞서 이제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백신도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놨고, 이게 이제 FDA가 승인이 되면은 미국에서 몇 주 내로 의료진이나 뭐 고위험군 또 필수 업종 근로자 등을 위주로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또 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예. 도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청구를 놓고 오늘도 하루 종일 뜨거웠는데 일단 뭐 법원의 판결은 인용으로 났고요. 예. 근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권고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아까 일부에서도 전주 의원도 얘기 나누셨겠지만 그 법원에서도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준게 됐고 그에 앞서서 감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는 윤석열 총장이 웃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법원 얘기는 아까 나왔으니까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나 이 직무집행 정지 또는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결함이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한 3시간 넘게 비공개로 이제 회의한 결과라고 하고요. 결론을 자세히 보면은 윤 총장한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 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안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좀 더 다퉈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감찰위에서 뭐 고성까지 오갔다고 해요. 그 뭐 패싱 논란이 일었던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인데 뭐 언쟁도 벌어지고 또 그 최근에 판사 성향 문건을 그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 뭐 폭로를 했었죠. 이게 뭔가 자기가 이거 혐의점이 좀 성립하기 힘들다라고 썼는데 그게 삭제됐다라고 해서 이게 뭐야 진실 게임 공방까지 갔었는데 이정화 검사도 오늘 여기 감찰위에 참석을 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 거의 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었고 어쨌든 오늘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원래 이제 내일 예정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속보로 4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죠. 이 직접 영향은 미치는 어떤 권고는 아닙니다. 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공고사항이니까 법무부에서 참고하겠다고 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감찰위원회 명단이 뭐 비공개라고 합니다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보면은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검찰 출신 또 윤석열 총장 측근 어쨌든 추미애 장관한테는 좀 불리한 사람들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이 이렇게 막 도배를 하면서 보도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예. 법원에서 뭐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고경 차관이 원래 이제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에 예. 들어가야 되고 이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이제 징계를 직접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서 이 고경 차관이 원래는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버려서 뭐 그것 때문에 미뤄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연장해달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방권 차원에서 그러면 연장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브리핑에서 차관은 바로 또 후임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예.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이번에 법원 결정과 뭐 징계위의 결정은 전혀 다른 사안이니까 징계위에서 결정을 만약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는 거하고 오늘 법원 결정하고는 뭐 꼭 같을 필요는 상관이 없죠.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또 예. 이제 이틀이 미뤄진 건데 참 그때까지 전국이 계속 어떻게 뜨거워지겠다. 돌아갈지 참 예. 시끄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애초에 편성했던 556조 원 이것도 슈퍼 예산이긴 한데 이것보다도 2조 원 가량의 순증된 규모고요. 예산안이 이제 정부 안보다 늘어난 게 2010년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 안에서 한 7조 5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5조 3천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야가 논의를 했던 게 이 3차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거 갖고 국채 발행을 할 거냐.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깎을 거냐. 요거 갖고 조금 옥신각신이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걸로 보이고 국채 발행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오후에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 등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예, 이것도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개입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는데 이 계약 자체가 KCGI 등과 경영권 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장인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소송을 제기가 됐었는데 예.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의 그 판단이었고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은 이 신주 발행하는 거는 뭐 한진칼의 정관 또는 상법에 따라서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그런 또 통합해서 경영하는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현 경영진 조원태 회장 측을 뜻하죠. 여기에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KCGI 측은 유감을 표했지만 어쨌든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뭐 무난하게 속도가 좀 붙어서 내년 6월 30일 인수가 이제 뭐 마무리하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특정인을 손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번에 법원이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그렇게 논쟁은 겉으로는 보이지는 예, 않아요.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판단으로. 게다가 예. 뭐 정부가 돈이 없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지금 못한다 그러고. 예. 근데 과연 대기업에 이렇게 혈세를.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밀어주는 게 좀 맞느냐. 뭐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산업은행 출입도 잠깐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고 만약에 안 하게 망하게 이게 사실 이게 대마불사라는 겁니다. 산업은행 예.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예. 아니게. 그렇다고 그냥 국가 기관 산업이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거를 예. 망하세요라고 예.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산업은행 측의 항변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그럼 기업은 부실한 기업도 다 살려주고 예. 세금으로 메워주느냐 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영으로 운영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요번에 소송에서 KCGI 측을 손을 들어줬으면 그러니까 인수가 약간 뭐 중단이 될 수도 예.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이 이제 뭐 경영을 하는 예. 국영 체제로 임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 뭐 국영 체제로 갔을 때 사실 잘 됐던 경우가 또 예. 잘 없어요. 또 항상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독과점이 된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언론에서는 지금 두 회사 합치면 세계 7대 항공사로 발돋움한다 했는데 뭐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그 회사 사정이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경쟁이 있는데 그 경쟁이 사라지고 한 회사가 다 하면은 그렇죠. 이런 문제죠. 예. 그 뭐 산업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들을 들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외국 항공사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그래서 또 주주로서 들어가서 감시를 하겠다. 그렇게 함부로 티켓 가격 못 올리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원래 그 몸에 문신이 좀 많거나 또 가처 중이면은 군대를 안 가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바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그 문신에 대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폐지를 하고 현역, 그러니까 1에서 3급 판정을 받도록 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신이 좀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서 불쾌감을 남한테 줄 수 있을 때는 원래 4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막 덕지덕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살도 일부러 찍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었고 또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이 과도하게 찐 분들, 뭐 이제 과도하다라는 기준이 좀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는 안 갈 수 있던 사람들도 현역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눈 나쁜 분들 이것도 조금 나빠서는 안 되고 정말 아주 나빠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평발이라고 하죠. 편평족 4급 기준도 소폭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판정 기준은 좀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현역이나 예. 사회복무요원을 하다가 문제를 예. 일으킬 것 이제 이런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예. 강화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입대 자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라도 예. 많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지금 뭐 YTN TV에서도 지금 같은 소식이 나오는데 BTS가 빌보드 새 역사를 썼다. 예.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사실 지난 8월에 발매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예. 이거는 영어 가사 노래였거든요. 이제 예. 이것도 빌보드 핫백 1위를 했었는데 오늘 그 Life Goes On 뭐 삶은 계속된다라는 뜻의 이 제목의 노래가 거의 제가 들어봤는데 거의 다 한국어 가사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좀 충격적인 거고요. 이게 한국어 곡이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라디오 방송 횟수가 굉장히 저조해서 점수가 어떻게 보면 그건 안 좋았는데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니까 직접 이 BTS 멤버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느낀 감정을 직접 작사 작곡에 녹여서 진솔하게 표현한 앨범이라고 하는데 이 뭐 멤버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도 우울한 감정이 있었지만 나를 유지하고 중심을 잡아줬던 게 음악 또 내가 하던 일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은 계속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 자국 중심 또 영어 중심 이렇게 해서 영화도 외국어 영화는 따로 시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기생충의 아카데미에 쾌거에 이어서 이렇게 한국어 노랫말로 노래를 불렀는데 빌보드에서 1등을 했다. 이게 대단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 외신들도 사실 극찬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게다가 노래 가사에 또 뭐 역사적 또 민주화 이런 것도 심어놔서 외국 팬들이 가사를 공부하면서 뭐 5.18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정말로 그 대한민국 위상을 톡톡히 외국에 알리는 BT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BTS 얘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자 언박싱은 마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두 분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경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감찰이, 징계의 법원, 여러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총장 직무 복귀했죠. 아까 오후에 했는데 이 효력 정지 신청 인용을 두고 뭐 법조인들도 엇갈리더라고. 당연히 예상했다라는 그룹과 예상 못했다는 그룹과.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예. 이게 이제 법원의 결정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 여부만을 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직무 배제 조치 자체의 어떤 적법성이 아니라 본안 소송, 그러니까 이제 감찰 개시가 돼서 직무에서 배제한 그 조치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 소송이 이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한 채에서 이 본안 소송을 대비하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컸던 가처분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임시적 지위를 이제 어떤 결정짓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실상 인용률이 상당히 높고 이제 본안 소송을 다툴 이유 자체가 너무 없다. 이러면은 기각이 되지만 사실상 어떤 지금의 직 자체는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정은 사실상 예상되는 네, 수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인용되는 확률이 많긴 합니다. 집행정지 관련해서 네. 가처분 소송에서는. 근데 이제 하루라는 게 좀 넌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 나고 내일 징계위가 예정돼 다시 있으니까. 혹시나 중징계나 해임 같은 게 나오면 다시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 판결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렇죠. 우리 재판에서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했을 때 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심리를 하고 바로 판결을 안 하고 결정 안 내리고 오늘로 미뤘으면 혹시나 하루 정도 더 끌어서 이거 뭐 심리할 필요 없다. 네.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예외는 좀 그러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인용하더라도 하루 정도 복귀가 뭔 가능한데 의미가 있냐는 그게 거죠, 무슨 소의 실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좀 했는데 결국 우리 결정문을 지금 입사해서 한번 보니까 내용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예. 내용에 대해서 판단은 없고 형식적인 부분이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뭐 공익적 이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임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았을 때 이 직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쭉 징계 절차가 아니 본안 절차 진행되면 상당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 판단으로 일단은 직무에 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심 사안이 뭐아니네요. 지금 뭐 다른 사안보다도 지금 제가 보이는 라디오들을 다른 방송도 같이 보고 있는데 동시간대 1위를 우리가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야 되겠네요.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조차도 없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공고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그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걸 받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감찰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결과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감찰위원회가 10명입니다. 그중 7명이 지금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이미 구성됐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딜레마가 같은 부분이 이번에 최근에 규정을 바꾸면서 원래는 징계 같은 거 할 때 감찰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의적 절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하나만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서는 윤석열 총장 얘기도 뭐 하고 또 법무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징계 청구를 하면서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 주지 않았다. 요 이유로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가 좀 부당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공고사항이죠. 예, 권고사항이고 이제 의무사항은 아닌데 사실 이제 감찰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좀 귀 기울여 볼 만한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감찰위를 이제 감찰 개시, 주요 사건에 대한 감찰 개시 시에 감찰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들을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꿨죠. 예. 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훈령을 개정할 때는 뭐
뭐 한 20일간 여론 수렴 등 이제 고시할 수 있는 절차를 이제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누락됐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찰위를 또 이제 징계위 전에 좀 부랴부랴 연 측면이 있고 감찰위의 어떤 이번 결론이 의무적으로 뭐 따를 사안은 아니라고 예. 하더라도 징계위에 어떤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법무부에서는 참고 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늘 원래 이제 내일이죠. 예정돼 있었던 징계위원회가 뭐 4일로 미뤄진 것은 법원 판결도 있고 뭐 감찰의 판단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차관의 사퇴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위원이 7명인데 원래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이 법무부 장관은 좀 당사자 청구인으로 돼서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예.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인데 누가 지금 위원장이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고 감찰위 판단도 그렇게 나왔는데 차관이 이 징계위원회에 앉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또 윤 총장하고 동기인가 그렇더라고요. 검사예요. 예. 고기영 예. 법무부 차관도 검사거든요. 검사 출신의 차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을 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본인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법무부에서는 뭐 즉각 수리를 할 것 같아요. 예. 즉각 수리를 하고 그 금요일이라는 시간은 법무부 차관을 뭐 새롭게 뭐 그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선임하는 부분으로 법무부에서 빨리 선임한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징계위원회가 정확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징계위가 4일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일 거기서 다시 뭐 해임, 면직, 뭐 감봉,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총장 직무 다시 중단입니까? 일단 해임이 되면 당연히 이제 회사로 치면 이제 해고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선 배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해임을 이제 목표로 해놓고 그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파면 해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나온 법원 결정이 4일짜리다. 이런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윤 총장은 이런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또 조치를 할 겁니다. 일단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 하나하나가 다 이제 소송의 대상물이 되는 것인데 또 징계에서 뭐 수위가 낮든 아마 이제 해임 처분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해임 처분이 나오면 본인들도 이제 윤석열 총장 측도 뭐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불복하겠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적인 조치는 이제 수순으로 밟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네. 만일 법무부 장관이 해임 요청 올려서 이런 중대한 해임 사유가 있으니까 해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권자가 해임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저기 그거 못 따르겠습니다. 불복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인들? 보아가 아니니까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뭐 법무부 장관 보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죠. 그 기사는 오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공방은 계속 가져갈 걸로 법리적인 보입니다. 부분 얘기지 사실상 만약에 대통령의 우리가 재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도장을 찍었다. 예. 해임의 결정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국감장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신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신임을 이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신임을 했기 때문에 불신 얘기죠. 그리고 신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 있다는 건데 이제 불신임한다는 거는 사실상 임명권자한테 불신임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집행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안 소송을 다툰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걸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임 요청을 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결정이니까는 한번 내가 법의 판단을 맡겨보겠다. 또 네. 행정소송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미 옷은 벗었고 네. 후임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네. 그 결정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윤주 사장하고 똑같이 됩니다. KBS 정윤주 사장 같은 경우도 뭐 본안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소송이 너무 늦게 된 바람에 복직이 불가능했었거든요. 불가능하죠. 예. 마찬가지로 7월까지 임기입니다.
만약 해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 뭐 가처분 집행정지를 넣긴 할 것 같지만 그거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판단받는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예. 거기에다가 후임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임기 자체가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송이 마무리되긴 좀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소송 계속 한다면 만약 본인이 이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정현주 사장 예하고 비슷하게 명예를 회복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4일날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아마 해임 등 네.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정치권이나 서초동이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갔겠죠. 만약 안 네. 나오는데 이렇게 아니 가지 뭐 않았으니까. 견책 할 거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안 치겠죠. 예. 감봉할 거 갖고 감봉할 이러진 거 않았을 가지고 것 같습니다. 난리를 칠 수가 없죠. 예, 예. 감봉할 거리면 예. 검찰총장을 그래서 직무 배제하지 않죠. 결과는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금 한 2, 3일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무회의 이후에 추 장관이 뭐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이제 거론됐다. 그런데 뭐 법무부는 부인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로를 추 장관이 열어주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무게감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 그렇다면 이제 추 장관이 뭔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근거로 본인의 직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저는 그 같습니다. 부분도 지금 후속이 7월 4일로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뒤로 물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수요일자를 이틀 미뤄서 금요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인선, 법무부 차관까지 지금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이틀 정도 미뤄서 하고 또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 형식적 판단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그 판단을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미애 장관은 뭐 그냥 쭉 갈 거라는 예.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 이야기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은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무적 판단하기 어렵다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쭉 계속 가는 거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계속 가면 뭐 국정 운영에도 대통령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갈 그렇죠. 것이다. 뒤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서거나 앞으로 뭐 정치 인생이 험난해질 수도 있죠. 저는 정신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네. 이게 던지지 말았으면 몰라도 던진 이상은 직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오늘 늦게 받아들여졌는데 네. 일단 법무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한 것은 아마 표면적인 이유 같아요. 그 안에는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법무부 차관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원론적인 측면에서 뭐 징계 기록의 열람 등사가 전혀 허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에서 중대한 이제 초래가 됐다라는 이런 이유로 그런 부분도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잠깐 뭐 정무적 판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언론에서 뭐 또 동반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면담했다 그러니까 또 동반 사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조금 말이 안 맞냐 하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물러서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게 다 잘못된 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인정해버린 거. 두 번째는 미래의 문제인데요. 누가 법무부 장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이 정권에서 누구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없는 뭐 우스갯소리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겁이 나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 하려고 올라갔다가는 또 검찰한테 뭔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검찰 출신이 아닌 이상은 법무부 장관을 또 선임하는데 인선하는데 엄청난 또 애로사항이 될 것 보이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롭게 법무부 장관 뽑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본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반 사태는 좀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맞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보니까 계속 동반 사태 이야기한 듯 이렇게 기사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상 기사죠. 이게 추측 기사잖아요. 네. 네.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느냐? 안 되죠.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하면 여기서 어떻게 끝나는 건데 그러면 하겠습니까? 법무부에 문의를 해보면 될 해봐야죠. 텐데. 해보면 아니라 할 건데. 예. 그럼 아니라고 또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네. 서면 브리핑이죠?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절대 한 적 없다. 예, 웹발신으로 기자들에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몇 번째인데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하니까 그때도 동반사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 만났다니까 그때도 동반사퇴. 네. 근데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 다 오보로 판명된 건데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 희망 섞인 거예요? 뭡니까? 단독 욕심입니까?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게 동반 사태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측 가운데서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추미애 장관이 악수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묘수를 두고 있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유죄 여부를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는 해도 이 감찰과 관련해서 직무 배제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계속 따라오고 물론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떳떳하거나 뭐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수장의 직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그 상당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온당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묘수를 두고 있진 못하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태가 정답이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측 기사가 나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예측 기사를 쓰면 안 되지. 바람을 써서. 네, 바람을 써서는 안 되지. 저는 뭐 장 변호사 말씀 뭐 동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만큼 검찰 개혁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절차 전혀 지키지 않고 피고인 소환도 없이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던 거 봤잖아요. 예. 본인들은 그걸 해놓고 여기 와서는 뭐 난리 치는 걸 보면 모든 권한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검찰을 뭐 법무부 장관이 참 지금 봐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뭔가 견제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묘수인지 악수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던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그 조국 장관 수사 때는 그러면 절차적 문제점이 없었냐. 또 경찰이 그 공무원들 3평 그렇죠. 조사했을 때는 이거는 사찰이라고 수사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검찰 자신들이 3평 조사하는 것은 사찰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검찰들이 우리는 무오류의 존재다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 오류 투성이긴 한데 무오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경찰이 뭔가를 잡아서 계속해서 압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네. 검찰이 다 기각해버렸거든요. 발리해버렸죠. 그랬죠. 뭐 용산 세무서 사건도 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누가 봐도 김학인데 김학이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검찰 권력은 견제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은 그 법무부를 통한 문민 통제를 한번 생각한 그렇죠. 것 같고 네. 검찰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한 없는 것 거죠.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좀 하는 거고요. 예.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4일까지 금요일 이번 주 내내는 또 이걸로 계속 모든 언론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에도 저는 오늘 법무부 알림을 봤을 때는 금요일 날은 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안으로 뭐 법무부 장관 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만일 해임이 결정 나고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으로 이걸 가지고 가면 결론 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 상당히 오래 걸릴 상당히 겁니다. 오래 예, 걸린다. 이 본안 관련해서는 아까 정현주 전 사장 말씀도 하셨지만 예. 이 본안에서는 다툴 수 있는 쟁점도 너무나 많고 이 위법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 1, 2년 뭐 길게는 뭐 한 3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하나하나 사안이라 다 따져야 예, 돼요.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 예. 관련해서 예. 뭐 사주 만난 예. 거, 특히 판사 사찰됐던 부분 예.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쌍방이 증거 신청할 거고 증인 신청 생긴다 그러면 오래 걸릴 거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그 해임되고 옷을 벗게 되면 결국은 정치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게 지금 예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1년 한 3개월쯤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윤 총장 입장에서는 행정법원에서 이게 무효다. 그렇죠. 라는 판단을 받고 대권에 도전하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또 법률상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임용이냐. 이제 임용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용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탄핵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선에는 출마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른바 BTS 병역법이 통과됐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일단 BTS처럼 이제 문화, 공연 이런 대중문화계에 공헌한 바가 큰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 병역을 이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 30세까지 연기해 주는 그런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우수자가 문화, 훈장 포상 같은 것을 받고 문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예. 이게 형평성 논리에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게 연기를 해주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뭐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 그건 그런데 이게 또 추상적이지 않느냐. 국경을 높였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그렇죠. 올림픽은 3위 이상. 예, 뭐 그런다든가 아시안 게임은 뭐 은메달 이상라든가 이거를 근데 어떻게 등위가 이제 없는 거니까요. 아, 네. 참 어려운 애매합니다. 일인데 저도 YTN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1등 했습니까? 아이 그럼요. 1등 했으면 뭐 괜찮죠. 저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한테 겁니까? 예. 퇴근 중이신 사장님 네. 듣고 계시면 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자, 그럼 오늘 이렇게 BTS 이야기까지 하면서 박장재 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